부산 아파트 시장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세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 가격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져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최대 산지 어시장인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2일 병오년 새해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올해 위판 목표는 15만 톤, 3천억 원으로 이날 초매식에선 풍어와 함께 진행 중인 현대화 사업의 무사 준공을 기원했습니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부산 지역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경대와 한국해양대는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아파트 시장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오름세인데요. 올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은 0.07%, 전세 가격은 0.09%로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부산의 주간 매매 가격은 0.04% 오르며 전주 0.03%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래구가 온천 명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2% 상승했고 해운대구는 좌우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5%, 수영구는 광안 망미동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0.1% 올랐습니다. 전세 시장의 상승 움직임은 더 뚜렷합니다. 부산 전세 가격은 전주 0.09%에서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동래구가 0.24%, 수영구 0.21%, 연제구도 0.16% 오르며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연간 흐름을 보면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누계 기준 마이너스 2.77%까지 떨어졌던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2025년 들어 마이너스 1.12%로 하락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시장 전반이 고르게 살아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올해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 가격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고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상승 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상승세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동부상권과 서부산의 가격 격차와 거래량 등의 차이는 앞으로도 더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 속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7,700여 가구로 10월 이후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전국에서는 여전히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부산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상승 흐름 속에서도 회복과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국면이 전망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과 거래 흐름의 지역 간 뚜렷한 온도차 속에 지방선거와 함께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내 최대 산지 어시장인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2일 병오년 새해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초매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해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부산 공동 어시장은 지난해 15만 6천여 톤, 위판고 3,800억 원으로 1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위판 목표는 15만 톤, 3천억 원으로 관계자들은 풍어와 함께 진행 중인 현대화 사업에 무사 준공을 바랐습니다.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부산 지역의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학교는 1,714명 모집에 7,996명이 지원해 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유아교육과와 스마트시티 전공이 계열별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768명 모집에 5,524명이 지원해 7.19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 평균 6.73대 1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 등 주요 사립대학교 경쟁률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올해 정치권의 화두죠. 오는 6월이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첫 선거라 각 정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지난 선거 결과를 되돌아보면 어땠을까요? 김수정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도지사는 9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장 8석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이룬 국민의힘은 이번에 수성을, 민주당은 서륙을 앞세웁니다. 2년 뒤 2024년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범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절반을 훌쩍 넘는 161석에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까지 합해 175석으로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이른바 심판론에 불이 붙어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49.42대 41.15.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투표율도 79.38%로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최고치입니다.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큰 유권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그런 모습, 조짐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은 주민을 대표할 참된 지역의 일꾼을 뽑는 9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난 지선은 국민의힘이, 뒤이어 총선과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꽂은 가운데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지역마다 많은 후보가 자신만의 다양한 공약을 들고 선거에 나옵니다.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덧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2월 3일부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장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단위 지역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의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또한 이날부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이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고 명함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1:1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SNS 계정을 이용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고 5개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가능하던 선거운동 방식에 더불어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도 가능하지만 집회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불가합니다. 중립기관인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단속 활동이나 홍보 활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3일 본투표 날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 공사가 6번째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접근도로 공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앞선 1에서 3차 입찰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고 4, 5차에서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입찰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6차 입찰에서는 총 사업비가 기존 5,743억 원에서 5,899억 원으로 늘어났고 공사 기간은 6년 2개월로 유지됩니다. 접근도로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강서구 대항동과 송정동을 잇는 9.3km 구간으로 국토부는 경쟁 입찰 성립이 안 될 경우 수의 계약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던 부산 금정구와 중구가 정부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기초지자체 18곳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부산에서는 금정구와 중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인구 감소 지수는 높지만 기존 제도상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역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지위가 마련됐습니다. 지정지자체는 인구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교부세와 SOC 정비 등 행정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는 청년 창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구는 삼복도로 주민 편의시설 개선에 관련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이 오는 6월까지 최대 10%로 적용됩니다. 동백전을 사용할 수 있는 부산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땡겨요와 택시 호출 공공앱인 동백택시, 온라인 지역상품몰 동백몰도 캐시백 요율 10%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월 캐시백 적용 한도는 5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시는 또 하반기 동백전 운영에 대해선 발행액 추이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별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2일부터 7일까지 부산 지역의 295개 공립초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019년 출생 아동 18,031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부모 편의를 고려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실시됩니다. 시교육청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 연락해야 하며 무단 불참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동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 체결 시한이 연기됐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조르주 퐁피두 국립예술문화센터는 퐁피두 부산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 서명 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오는 3월 31일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 시는 계약 세부 조건에 대한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양측이 공감하면서 시한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2019년 개장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입장객 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2일 지난해 테마파크 입장객이 51만 명으로 역대 최고였던 2022년 49만 6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2024년 직영화 이후 캐릭터 개발, 신규 체험관 도입 등으로 입장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서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7,211억 원에 수주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총 79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수주 7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LNG 운반선, 셔틀탱크, 원유 운반선 등 총 43척을 수주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